안녕하세요. 우주맘토리예요. 오늘은 인형놀이가 아닌 사이버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사이버 대학원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이버 대학원을 준비하기 전에는 일반 대학원만 알았지 굳이 사이버로 대학원이 있다라고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버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이버 대학원에 지원을 하려면 전국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뭐 한양사이버대학원이라든지 경희사이버대학원, 고려사이버대학원, 서울사이버대학원, 부산과 대구에도 있고요. 둘, 셋, 넷, 다. 요 정도가 있고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이 어느 대학원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한양사이버대학원에 최종 합격을 했고 그 합격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했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넘길게요. 저는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으로 대학원을 준비했어요. 다른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들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대학원을 준비할 때는 1차에 서류 접수를 해요. 1차에 서류 접수를 하는데 이 서류를 접수할 때 대학원이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학점은행제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관련된 이제 학점을 채우신 분들 그 서류 접수를 할 때 이제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먼저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업계획서 그리고 연구계획서 자, 이렇게 서류를 내요. 기본 서류가 이거고 이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영어 점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격증 영어 점수 어떤 수상 경력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서류를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해서 1차 합격이 된다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면접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했던 그리고 실제 그 면접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서류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가 있죠. 이 자기소개서는 쓰실 때 중요한 점이 저는 처음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전공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는 전공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공으로 대학원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상담으로 이제 대학원을 가기 전에 사실 임상심리사 2급을 먼저 땄어요. 그게 이제 그런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자소서에서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딸 정도로 이 전공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자격증만으로는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대학원 진학을 통해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야기는 향후 계획. 내가 이 대학원 나와서 어떻게 이 공부를 활용할 건지. 그래서 관련 종사자라면은 어떠한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이 전공을 이렇게 활용할 거다. 그런 거를 말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학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드맵이 나와요. 로드맵이 나오는데, 이 로드맵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 1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 듣고 1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듣고 하면서 이 강의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대학원에 가면 어떠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먼저 내가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거다. 나는 뭐 A 과목에 강의 계획서를 봤더니 A 과목이 있더라. 나 이 과목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이 과목 들을 때 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병행해서 사이버 대학원을 간 거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시간을 내서, 언제 내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공부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전 중으로, 뭐 또는 밤에,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할 거고, 내가 뭐 1년 정도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남은 1년은 논문 작성과 좀 그런 실전 경험들 위주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전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또 이러이러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내가 이 과목을 들어서 이 자격증을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러이러한 실습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말해 주시면 좋겠죠. 학업계획서에서. 그 다음 이 연구계획서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연구계획서 관련된 질문을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논문을 어떻게 쓸지, 논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주제,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 뭐 이렇게 예시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 주제가 왜 필요한지, 요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 요새 청소년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은데 그걸 어떤 검사를 활용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검사를 활용해서 청소년 스트레스를 측정했다면, 뭐 예를 들면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BDI가 유명하죠. 우울증 검사로. 그러면 우울증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높은 친구들에게 상담이라는 걸 이제 실시했을 때 어떻게 경감이 되고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만 적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대학원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 큰 막 어떤 대단한 주제 이런 게 아니어도 이거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할 정도만 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보통 이제 대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000자 이내 또는 뭐 2000자 이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짧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도 이 칸을 웬만큼 채워서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돼요.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먼저 심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상담 및 임상심리를 지원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임상심리사 2급을 따긴 했지만 저는 비전공자예요. 다시 말해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얘는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상담 심리를 그리고 얘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건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개론서나 어떤 전공책,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도 책을 한 권은 읽고 면접에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읽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하나 정리를 다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 면접 질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 면접 질문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면접이에요. 면접 질문에 대한 대비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제 한양사이버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냥 가시면 받게 되는 질문이 있고 영어 지문 해석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교수님이 2분 계셨고 5명씩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앉아요. 그러면 1번, 2번 같은 질문, 3번, 4번 같은 질문, 5번 다른 질문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생각보다 다양한 걸 물으시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대답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론서를 꼭 읽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양사이버대학원은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질문이 상담 심리와 이거는 이제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면접 조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상담 심리와 임상 심리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내담자가 해외여행을 가서 마음을 쉬는 것보다 상담을 받는 것이 어떤 점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뭐 관심 있게 읽었던 책 이 정도. 물론 심리학 책이겠죠. 이 정도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지문 해석으로 넘어갔는데 이 영어 지문은 면접을 보러 들어가시면 의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앉아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후에 교수님께서 지목을 하셔서 랜덤으로 이제 시키세요. 근데 영어 지문 해석은 그렇게 뭐 영어 단어가 막 까다롭거나 내용이 엄청 길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 문단씩 시키셔요. 한 문단씩 하게 되는데 한 문단에 보통 한 5, 6줄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용은 제 기억을 짚어보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그 MMPI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만든 성격 검사다.
근데 이제 정신증이나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검사다. 뭐 이런 내용의 문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격은 어떠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성격 심리학자들이 뭐 무슨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랑 대충 이런.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영어 지문 해석을 시키신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학의 개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서를 통해서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 솔직히 단어 한두 개를 모르더라도 그리고 긴장해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더 해석에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이건 이제 한양사이버대학원 질문이었고요. 질문을 다시 한번 나왔던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면, 다른 대학원 면접도 가봤거든요. 근데 방금 게 이제 한양사이버대학원이고, 뭐 보통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시키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이거는 준비를 해가는 게 좋아요. 저는 현재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이번에 이러이러한 동기로, 이러이러한 계기로 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문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입에 붙고 긴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면접 보러 간 대학원에서는 이제 안에 가서 진짜 엄청 긴장이 되고 떨렸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전공자이신 분들, 왜 굳이 비전공자인데 심리학에 상담에 관련된 이제 전공이 아닌데 왜 지원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신의 부족한 점이 뭔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저는 뭐 경험이 부족해서 실습센터에서 인턴십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자가 갖춰야 할 자질, 어떤 상담자가 준비해야 할 것, 상담자가 준비할 것. 근데 이 문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요. 그냥 내담자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뭐 공감해줘야 돼요. 뭐 이런 거 물론 좋은데요. 교수님께서 다시 짚어주셨는데 이론을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기소개나 뭐 비전공자인데 왜 지원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은 그냥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면접 질문은 대답을 하실 때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교수님이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 이거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구나. 그냥 어중뛰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론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알고 있는 이론을 물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저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론을 짧게 정리를 해갔어요. 한 학자당 한 5줄 정도로. 그래서 프로이트, 아들러, 융, 그리고 로저스, 앨리스, 피아제. 제가 이렇게 많이 정리한 이유는요,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이론이 걸릴지 몰라서 많이 정리를 해갔고요. 그래서 뭐 프로이트는 이러이러한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뭐 그의 이론에는 무슨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의식과 무의식 뭐 이런 얘기들을 짧게 정리해가는 게 내가 말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론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물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뭐 짧게 뭐 심리학은 또는 상담학은 뭐 상담 심리는 저에게 있어서 무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짧게 정리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이가 많이 없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영상이 잘렸어요. 중간에 끊겨서 원래 여기까지 다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자소서랑 학업계획서, 자소서,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를 쓴 이후에 개론서랑 이제 영어 해석을 보통 준비하시면 되는데 개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거 쓴 게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대답을 함에 있어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뭐 내담자, 치료 이런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지 좀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면접 예비 문항에 대해서 일일이 막 진짜 몇십 개 막 이렇게 10개 막 이렇게 준비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서를 통해서 내가 심리학 용어에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처음 듣는 질문이어도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상담 및 임상심리과 전공이 아니어도 어떤 대학원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영어 해석을 준비할 때 이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어 단어에 좀 익숙해졌어요. 제가 영어를 진짜 어려워했는데 여기에서는 심리학 용어가 영어 단어로 써서 나와요. 옆에 간략하게. 그래서 그런 단어에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유튜브 채널 중에 사색실천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분은 절 모르시지만 사색실천의 심리학 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서를 읽어주시고 해석해주시는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를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강의가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충분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점은 이 심리학 문장들이, 영어 문장들이 어떤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 단어들이 또 심리학에 관련된 영단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쪽 전공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영어를 해석할 때 그래도 시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질문에 영어 해석 시키시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신다면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형놀이 컨텐츠를 찍다가 갑자기 사이버대학원 합격 수기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도 사이버대학원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이버의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이버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인형놀이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